성중실록 187권 성중 17년 1월 1일 무신 첫번째 기사 1486년 명성화 22년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많이 내리던 눈이 처음 개어 날씨가 따뜻하지만 백간의 옷이 젖을까 염려되니 망골례와 하례를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실록 187권 성중 17년 1월 1일 무신 두번째 기사 임금이 양 대비 전에 꼭 연을 올리었다. 성주실록 187권 성중 17년 1월 1일 무신 세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공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잔치에 모신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 원 1에 공신에게 잔치를 베푼 것에 대한 율시를 짓게 하였다. 율시는 한시에 한 채인데 8구로 되어 있으며 한 구가 5자 되어 있는 것을 5은 율시, 7자가 되어 있는 것을 7은 율시라고 한다. 성조실록 187권 성중 17년 1월 2일 기유 첫번째 기사 상당부문 한 명에가 와서 아뢰기를 조종조에는 세자가 10살이 되면 입학하고 11살에 납빈하였는데 지금 동궁이 10살이 지났으니 청컨대 고전에 상고하여 행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예전에는 8살에 입학하였으나 사람의 기질이 같지 않아 아마도 입학할 때의 의절을 이를 듯하니 13, 14세가 되기를 기다려 입학시키고자 한다. 납빈하는 것은 마땅히 해를 더 기다렸다가 하겠다 하였다. 너무 미루네. 성조실록 187권 성중 17년 1월 2일 기유 두번째 기사 명하여 영의정 정창손 등을 불러 변론하는 물건의 수량을 감할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을사년에 진언한 수에 의하여 봉하여 올리는 식물은 적당히 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 지형이 가지고 온 물목은 성지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성지라고 칭하였으니 어길 수 없다. 그 준비하기 쉬운 물건은 마땅히 수에 의하여 봉진하고 비록 준비하기 어려운 물건이라도 전혀 감할 수는 없다 하였다. 정창선 등이 말하기를 비록 준비하기 쉬운 물건이라도 동팔참에서 운반하는 배단이 적지 않으니 마땅히 감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중실록 187권 성중 17년 1월 2일 기유 세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한은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임중이 전에 수리도감 낭청이 되어 장호의 주의를 범하였으니 엄하게 징계하여야 하는데 다만 그 직임만 파면하였으니 이미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한 해도 지나지 않아 특별히 서용을 명하셨으니 대전의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컨대 서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중 17년 1월 2일 기유 네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박건에게 유시하기를 본도는 지경이 야인과 연접하여 침공하는 근심이 없는 해가 없는데 조종료 이래로 연변에 행성을 쌓아 민생을 편안히 하였다. 다만 의주로부터 인산까지 수십 리에 뻗쳐 공사를 하기가 어려웠다. 근년에 흉년으로 인하여 이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금년은 다행히 농사가 풍년이 들어 백성의 먹을 것이 여유가 있으니 백성의 힘을 쓸만하다. 이에 조아이정 홍응을 보내어 가서 그 일에 임하도록 하여 변방 백성들로 하여금 영구히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 내가 어찌 토공을 일으키기를 좋아하여 일부러 백성들의 피해가 되는 일을 하겠는가. 오히려 염려되는 것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원대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윗사람을 업신여기며 우선 편안한 것을 따라서 편안히 살게 하려는 계책을 도리어 괴롭힌다고 여기는 것이다. 경은 내 뜻을 본받아서 알아듣게 다 이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중 17년 1월 3일 경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7권 성중 17년 1월 3일 경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허황, 지평, 송질이 임중을 서용하지 말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지사 이극증이 대답하기를 임중이 탐하는 것으로 파면을 당하였으니 쓸 수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허황이 또 아뢰기를 내관 박인소는 종오품으로서 승진시켜 정오품직을 제수하였으니 대전에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관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조사의 예가 아니다. 그 강산 획수를 상고하여 그 녹을 승강시키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3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사전 춘추를 강하다가 공이 윤과 잠에서 모였다는 데 이르러 시독관 조지서가 아뢰기를 춘추에 처음 공이 윤과 잠에서 모였다고 썼고 이어서 공이 윤과 당에서 맹세하였다고 썼고 춘추의 끝에 또 공이 진후 및 오자의 황지에서 모였다고 썼으니 성인이 경을 지을 적에 처음과 끝을 용적을 대접한 데에 뜻을 둔 것은 중국과 이적의 분변을 엄하게 하고 중국을 어지럽히는 계제를 금한 것입니다. 지금 듣건대 건주 이 아인들이 평안도를 격려하여 내조한다고 하는데 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인이 정성으로 기순하여 따르는 것은 참으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으나 사람 얼굴에 짐승과 같은 마음이 있어 반복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으니 어찌 영구의 근심이 없으리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영구의 근심이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평안도는 중국 사신이 격려하는 곳이니 중국 조정에서 만일 우리나라가 야인과 교통하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견책을 가할 것입니다. 조종조에서 건주 야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영안도를 격려하여 내조하게 한 것은 뜻을 두은 데가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만주의 자손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오랜 원한이 있어 항상 보복할 마음을 품고 있는데 내가 곡진하게 은수를 더하는 것은 위로하여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평안도의 길을 열어주었다가 이내 또 폐쇄하면 혐의와 틈이 반드시 생겨 변방 백성이 해를 입을 것이다 하였다. 조지서가 말하기를 평안도 백성이 노고가 대단히 심합니다. 북경에 가 사는 사신이 황해도 평안도 일대에 쌀 등의 물건을 구하여 쓰는 영로로 하여금 수송하게 하고 동팔참에 이르러 군인을 시켜서 실어가는데 이 때문에 사람이 피곤하고 말이 죽습니다. 우리나라의 쌀을 중국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므로 사신이 가지고 가는 것은 다만 조석의 공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특이한 물건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질정관으로 북경에 갔는데 예극돈이 사신이 되었었습니다. 종자에게 이르기를 북경에 가는 사신이 식물을 청구하여 군사를 시켜서 실어 가는데 내가 몹시 싫어하는 것이다. 관에서 식량으로 준 쌀 82면 또한 좋게 행리의 자료로 이발지할 수 있는데 어찌 반드시 따로 요구할 것이 있겠는가 하고 단지 관미 82만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 노비가 부족한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청근대 이제부터 따로 양미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여 민폐를 없애도록 하소서. 또 신이 팔도 하에 이르러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물으니 혹은 말하기를 대대로 황주에 살았다 하고 혹은 대대로 정주에 살았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르기를 너가 무슨 일로 인하여 여기 왔으며 지금 도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중국 법에는 한 집에 장정의 식구가 비록 많더라도 가장만 부역을 시키는데 본국에서는 집에 숨은 장정이었고 모두 군적에 편입시키므로 그 노고를 견디지 못하여 역사를 도피하여 왔으니 어찌 반드시 되돌아가겠습니까 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장차 장성을 쌓을 것인데 신은 아마도 어리석은 백성이 원대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큰 역사가 장차 일어나서 노고를 견딜 수 없을 것이라 하여 서로 거느리고 저 지경으로 도망하여 들어간다면 참으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사람들이 이르기를 오랑캐 말은 북풍을 의지하고 월나라 새는 남쪽 가지에 기든다 했는데 내 땅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어찌 본심이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요역이 번거롭고 과중하여 노고를 이기지 못하여 그런 것이다. 장성을 쌓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니 급히 그를 보내어 백성들을 효유하는 것이 좋겠다. 북경에 갈 때 짐을 싣는 패당 같은 것은 책임이 사신에게 있으니 엄하게 금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우리나라 쌀이 좋구나.
성주시로 187권 성조 17년 1월 3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사관한 정은 신건이와 쌀에기를 새로 제수한 정은 이승복은 곧 이세문의 아들인데 이징옥이 모반할 때 이세문을 가짜 승지로 삼아 가짜 교수를 초하게 하였습니다. 정은은 간관이어서 남의 과실을 논함으로 반드시 헌구가 없어야 제수하는 것이니 청컨대 체임시키소사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로 187권 성조 17년 1월 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호조판서 이등량이 아뢰기를 어저는 가난한 백성에게 주고 세를 거두는 것이 예전의 법인데 한 명에가 건의하여 또 면포를 받게 하였으니 이것은 두 번 어세를 거두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백성은 세금이 무거운 것을 꺼려 어사를 지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제감에 바치는 세금이 아마도 넉넉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그전대로 하게 하소사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한정승이 아랫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드시 국가에 이롭고 백성에게 편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니 우선 시험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시로 187권 성조 17년 1월 4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이 이승건이 박인손의 지금을 고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시로 187권 성조 17년 1월 4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기사관 한후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강원도 강릉을 가는데 묵은지 이미 오래된 한 제방이 있었습니다. 신이 부로에게 물으니 산산제방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중 신미가 하사를 받아서 인하여 상원사에 소속시키고 제방 아래 백성의 전지를 거의 다 점령하여 빼앗았는데 제방 안팎이 206직이나 될만 하였습니다. 중은 본래 놀고 먹는 자인데 지금 이미 스스로 경작하지 않고 또 백성이 개간하는 것은 금하여 기름진 땅으로 하여금 못쓰게 하고 노는 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청컨대 백성에게 경작하여 먹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당연하다. 중이 스스로 경작하지 않으면 백성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선왕이 내려주신 것을 갑자기 빼앗을 수는 없다 하였다. 결국 안주네. 성조시로 187권 성조 17년 1월 4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한후가 또 백성에게 경간을 허락할 것을 청하니 검토관 유호인이 아뢰기를 선왕이 하사하신 것은 중이 경작하여 먹게 한 것인데 지금 쓰지 못하게 하여 경작하지 않으니 백성에게 주어 경작하여 먹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옳으나 선왕께서 주신 사전이 많은데 한번 그 단서를 열어놓으면 따라서 다 회수할 것이니 마음에 차마 할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시로 187권 성조 17년 1월 4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청주의 죄수인 백정 김대중이 도망 중에 있는 최길동 내은산 거구리와 더불어 도당을 맺어 강도질한죄는 유리참 부대시에 해당하고 최길동 등은 추포하여 배며 위 각 사람의 처자는 대전에 의하여 사는 고을의 노비로 영구히 소속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187권 성종 17년 1월 4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이보다 먼저 중국 사람 장류 등 남녀 모두 7명이 건주의 야인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었는데 이때 이르러 장류 등 4명은 평안도 장주진에 내투하고 김발적 등 3명은 이산진에 내투하였으므로 통사 예형창을 보내어 요동에 압송하게 하였다. 성조시로 187권 성조 17년 1월 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시로 187권 성조 17년 1월 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무신들이 활 쏘는 것을 보았다. 어유소, 심은, 이계동, 오순, 조한손을 왼수편으로 삼고 이철견, 이조양, 엄귀손, 임득창, 신석강을 오른편으로 삼아 왼편이 이기니 녹비 각각 한 장을 내려주었다.
성주시로 187권 성종 17년 1월 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강관 이장신이 아뢰기를 신이 충청도에 있을 때 민심을 보니 모두 진율사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여러 고을에서도 지공하는 것을 괴롭게 여깁니다. 진율사는 그만두더라도 종사관이 4사람에 이르니 장가대 감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대사한 이경동이 대답하기를 경인년에 구황할 때 진율사 윤필상 이극배가 모두 종사관 2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종사관을 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종사관이 만일 패단이 있다면 감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지사 이극정이 대답하기를 이미 대신을 위임하여 보내고 안에서 종사관을 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리란 머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마땅히 진율사에게 물어본 연후에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주시로 187권 성종 17년 1월 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명하여 홍문관과 병조 도충부의 입직 당상관을 승정원에 모아 음식을 대접하고 각각 인일의 유실일을 짓게 하였다. 인일은 음력정월 초 7일을 인일이라고 하는데 고대에는 이날의 기후 여하로 그 해의 길흉을 점쳤다고 한다. 성주시로 187권 성종 17년 1월 8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자치 통감을 강하다가 왕애가 처음에 임금이 중언을 쓰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간하는 상수를 초하여 매우 분격하다가 조금 뒤에 임금의 뜻이 견고한 것을 보고 또 그 당이 성한 것을 두려워하여 드디어 중도에서 변하였는데 조금 뒤에 중언을 사문 조교로 삼으니 급사중 정숙 한차가 칙서를 봉안하였다는 데 이르러 동지사 최수가 아뢰기를 왕애가 처음에 매우 분격하였다가 조금 뒤에는 중도에서 변경하였고 문종이 중언의 간사함을 알면서도 마침내 썼으니 군신이 서로 잘못한 것이고 또 왕애가 중언의 당이 성한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보존하는 계책을 하고자 하다가 마침내 이훈의 난에 죽었습니다. 대저 인신이 마음 가지는 것이 단단하지 못하여 스스로 온전할 것을 꾀하다가 도리어 화환을 초래한 자가 많습니다. 하고 시독관 김헌이 아뢰기를 당나라 급사중은 곧 우리나라의 납은이고 주나라의 내사이고 한나라의 상서이고 위나라 진나라의 중서 문화인데 지금의 승정원이 또한 그 직책입니다. 승지들이 후설의 지위에 처하여 왕명을 출납하는데 다만 승순만 하고 헌가 체부하는 풍도가 없으면 승명한 때를 당하여서는 염려할 것이 없지만은 신은 만류의 패단이 한가 총행하는 지위가 될까 두려워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 이익급배가 대답하기를 이 말이 대단히 옳습니다. 승정원은 추기의 지위여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여 마땅히 헌가 체부하여 하는데 어찌 한가 승순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두를 봉안하는 것을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개일이 모두 승정원을 격려하여 출납하는데 만일 그 가한 것만 택하여 출납한다면 만류엔 아마도 옹패하는데 이를 것이다 하는 이급배가 말하기를 여러 아랫사람이 아뢰는 일 가운데 승정원에서 가한 것을 택하여 드린다면 잘못입니다. 명령과 정교 같은 것은 반드시 유윤한 뒤에 내보내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재상이 아뢰는 일도 가한 것이 있고 불가한 것이 있는데 승정원에서 가부를 가리지 않고 다 아뢰고 인주의 명령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그 가한 것을 택하여 내보낸다면 이것은 인주의 명령이 도리어 재상의 말만 못한 것이다 하니 이급배가 말하기를 신등이 아뢰는 것은 왕명을 폐기하여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왕명에 좋은 것은 내보내고 좋지 못한 것은 도로 바친다면 인주가 거의 과실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김헌이 말하기를 승정원에서 다만 상지만 받들어 행한다면 한 사람의 관리로도 족한데 어찌 사람을 택하여 맡기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승정원이 아니더라도 본래 대관이 있다. 만일 승정원에서 언책을 맡는다면 대관은 폐지하여도 괜찮다 하였다. 이 극배가 말하기를 신등이 아랜 것은 승정원에서 대관의 임무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승정원은 가까이 모시는 지비이니 왕명을 출납하면서 비록 좋지 않은데 이르더라도 한가 따르기만 하고 규관하는 것이 없으면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헌의 말은 옳지 않다.
장차 승정원으로서 대간의 임무를 하자는 것이다 하였다. 김헌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공인이 예사를 가지고 가난다 하였는데 더구나 승정원은 근밀한 지위에 있으니 인주의 과실을 보고 다만 대간만 기다리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승정원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릇 호령을 발할 때에만 만일 착오가 있으면 반드시 다시 품하여서 하는 것이니 어찌 다만 승순만 하겠는가. 조수를 봉안하는 것이 어느 때에 비롯되었는가 하면 당나라 문종 때 강기가 베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하가 조수를 봉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니 이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인가 하니 이 극배가 말하기를 고금에 마땅한 것이 달라서 오늘날 모두 행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봉안하는 이 일이 어찌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였다. 승수는 윗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는 거다. 헌과 체부는 옳은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못하게 한다는 뜻으로 임금을 보필한다는 말이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8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7권 성조 17년 1월 8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여로도의 진율사에게 하스하기를 전에 경들의 아뢰므로 인하여 종사관은 많이 정하였었는데 관과 역의 공돈의 패단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있으니 내가 종사관의 수를 감하고자 한다. 그러나 머릿속에 헤아릴 수가 없으니 수를 감하는 것이 적당한지 여부를 짐작하여 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8일 을묘 네 번째 기사 곽은을 조산대부 수 사헌부 장령으로 반우형을 통성난 사헌부 지평으로 이글을 승의랑 사관원 정원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8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사복시 제조 윤호 등이 와서 아뢰기를 본시 곽은은 구임하는 관원인데 지금 장령으로 제수하였으니 그전대로 머물러 두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조에서 구임을 알지 못하고 의망하였는가 하였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대전에 이르기를 대간은 구임을 논하지 말고 주의하라 하였고 사복시의 구임을 옮기지 말라는 조목이 없습니다. 또 대간은 마땅히 사람의 기량이 마땅한 자를 택하여 제수하여 하기 때문에 박서창 한지영이 일찍이 사복시의 구임 소윤으로 장령에 제수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재임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어세겸 강원도관찰사 이유인 영안도관찰사 신준에게 하스하기를 무릇 매를 바칠 때 매를 받쳐 들고 오는 응사가 매의 먹이라 하여 민간의 닭과 개를 침탈한다. 지금 조종조의 고사에 의하여 연로의 각 굴과 역으로 하여금 병아리와 집 비둘기를 많이 기르게 하여 매의 먹이로 삼아서 민간을 침탈하는 폐단을 없애도록 하라. 다만 관리가 이것을 빙자해서 민간에 나누어 기르게 하여 소유를 일으킬까 염려된다. 그러니 나의 뜻을 모험받아서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9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우위의 부추장 나하의 사성인 동거우동 등 5인이 하직하니 따로 동거우동에게 필단 겹다포 1령 대홍필단 요선 유철릭 1령 대홍다회 도환 제난구 1료 도자 1구를 내려주고 이별랑합 등 4인에게 각각 필단 유철릭 1령 번홍 다회 도환 제난구 1료 도자 1구를 내려주고 나하의 차소에는 필단 유철릭 1령 염색 면주 표리 2습을 사송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10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오부승지 박승질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옥과의 죄수인 산호, 무리, 질동이, 명화, 강도 한 주는 유리, 참부대 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작물의 증거가 없으니 사형은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공조 참이 손비장이 아뢰기를 고려 때 거란이나 홍군이 모두 평안도를 격려하여 들어와 도둑질을 하였는데 지금 건주 야인에게 이 도를 격려하여 내조하는 것을 허락하셨으므로 산천의 험하고 평탄한 것을 저 사람들이 자세히 알 것이니 후회를 남길까 두렵습니다. 또 야인에게 잔치하는데 여악을 썼는데 조종조의 고사가 아닙니다. 지금 정전에서 접견하고 여악까지 썼으니 자목 이적을 대접하는 채모를 잃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위의 야인이 분을 품고 노여움을 쌓아 좀 도둑질하는 것이 없는 해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수한 은혜를 보이고자 하여 평안도를 격려해서 내조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또한 중간에 변경시키면 이것은 바깥 오랑캐에게 신용을 잃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여악을 쓴 것이 오래되어 중국 사신에게 잔치하는 데에도 쓰이는데 야인을 접대하는 데만 쓰지 못하겠는가 하자 순비장이 말하기를 정전에서 접견할 때는 여악을 썼지만은 예조에서 음식을 대접할 때 남악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조 17년 1월 1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7권 성조 17년 1월 10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성균관 전적 이승복이 상소하기를 신의 아비 이세문이 지난 계유년 7월에 함길도 도진무로 고만이 되어 지비로 옮겼다가 같은 해 10월에 신의 아비가 도절제사 이징옥과 더불어 관하 경성 부사 이경류가 군기를 비밀리 수송한 주에 좌조에 되어 이징옥을 영해에 정배하고 신의 아비를 삼척에 정배하였는데 이징옥은 드디어 반역해서 종성 교수 이선문을 가짜 승지로 삼아 반역 교수를 기초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신의 아비 이세문은 그때 이미 해임되어 조종으로 돌아왔다가 곧 배소로 갔으니 이징옥의 반역한 일에 조금도 관련이 없습니다. 선과 세가 글자의 음이 서로 비슷하므로 사관원에서 잘못 신의 아비 이세문을 이선문으로 여기고 신을 논박하여 정언을 채임하였으니 신이 통한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진위를 조사하도록 명하시어 신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상수를 보니 애매하다 하겠다. 사관원에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논박하였으니 의정부와 영돈영 이상에게 묻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손 한명의 심해 연필상 홍은 여사신 연호 이파 정괄 김경광 이승훈이 의논하기를 지금 상수를 보니 과연 그 말과 같다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때의 주안을 다시 상고에 처리하게 하소서 하고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이징옥이 반역하자 종승교수 이선문을 협박하여 참역의 글을 기초하였는데 이 세문은 참여한 일이 없습니다. 청와대 사관원에서 논박한 뜻을 묻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의금부에 명하여 이 세문의 주안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 세문이 계유년에 삼척에 안치되었다가 무인년에 양양에 양위되었고 계미년에 특별히 석방되었으며 나머지는 상고할 것이 없습니다 하자 실록을 상고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조 17년 1월 11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187권 성조 17년 1월 11일 무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자치 통감을 강하다가 이석이 한익을 기용하게 하여 탁지의 일을 맡겼다가 한익이 장주에 연좌되어 오게 가치니 이석이 안흠하기를 신이 처음에 한익이 전곡에 대한 일을 매우 잘 알기 때문에 기용하게 했는데 그 탐하는 것이 이와 같은 줄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문종이 말하기를 재상은 다만 사람을 알면 쓰고 허물이 있으면 징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한 곳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문종의 이 말이 옳으나 만일 재상이 자기가 첨가하여 쓴 사람을 위해서 그 과실을 편백되게 은폐한다면 그르다. 첨가한 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첨가한 사람을 주의해주는 것은 사사로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알기가 어려우며 간사한 사람은 세상에 쓰이고자 하여 그 좋지 못한 것은 가리고 좋은 것만 나타내매 있다.
그런데도 거주가 된 사람이 다만 한때의 소견으로 첨가하니 어찌 후일에 좋지 않은 것을 보증할 수가 있겠는가. 잘못 첨가한 주의를 연좌시키는 것은 불가하다 하니 영사 홍응이 아뢰기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면 철인이니 예전부터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사람을 첨가할 때 처음에는 착한 사람이라 여겨 첨가하였지만 나중에 그 지키는 것을 변경하는 것이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만일 언험하고 간사한 사람이 재상이 되어 무소인을 첨가하여 끌어들여서 당원을 삼는다면 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선지시로 187권 성종 17년 1월 11일 모 세번째 기사 노사신 입하 정남종 이승원 홍기달 성현 김종직 권근 성근을 시관으로 삼도록 명하여 의정부에서 어진 신하를 얻을 것을 하리하는 전문가 장락궁에서 상수하는 율시로 문신을 시험하였는데 은교 이 장신이 어뜸을 차지하였다. 명하여 아마 한 피를 내려주게 하였다. 선주시로 187권 성종 17년 1월 12일 김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187권 성종 17년 1월 12일 김이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187권 성종 17년 1월 12일 김이 세번째 기사 옥상군 이재가 와서 아뢰기를 졸한 덕성군 이민의 후처 구시가 신의 자식 영안군 이순으로 후사를 삼았는데 그늘의 구시가 배가 아프다고 말하므로 순이 의원을 맞아 치료한 지 하루가 넘었는데 오늘 아이를 낳았습니다. 신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워서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구시가 종실의 아내로서 이런 추잡한 일이 있었으니 마땅히 끝까지 추궁하여 정상을 알아내어야 한다. 영인군이 반드시 서로 가늠한 자를 알 것이니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이순이와 사례기를 다른 사람은 친하고 가깝게 출입하는 자가 없었고 오직 어미의 언니의 아들 이인언의니 항상 어미의 집에 임시로 살고 있다가 지금은 본고향인 금산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자명하여 내관 안준경 주서 김봉을 보내어 여의를 거느리고 가서 보니 과연 아들을 낳았다. 함께 사통한 자를 물으니 구시가 말하기를 언니의 아들 이인이다 하였다. 성주시록 187권 성종 17년 1월 20일 김이 네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덕성군의 후처 구시가 과부로 지내면서 아이를 낳았으니 추국하여 아뢰고 또 이인언을 잡아와서 아울러 공문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187권 성종 17년 1월 12일 김이 다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187권 성종 17년 1월 10일 김이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187권 성종 17년 1월 13일 경신 첫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문신 홍응 등이 활 쏘는 것을 보고 이긴 편에 각각 활 한 장을 내려주었다. 성주시록 187권 성종 17년 1월 13일 경신 두번째 기사 호조겸 판서 노사신 참판 김승경이 와서 아뢰기를 장관대 황해도 전탄의 개천 뚫는 역사를 정지하고 추수 후를 기다리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록 187권 성종 17년 1월 15일 임술 첫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사정전에서 주연을 베풀고 야인, 왕사리 등을 인견하고 인하여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성주시록 187권 성종 17년 1월 16일 개해 첫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청풍의 죄수인 산호 잉질동이 그 상전 이명손이 구타하려는 때를 당하여 활을 쏘면서 한거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록 187권 성종 17년 1월 16일 개해 두번째 기사 강릉 대도호구사 조숙기가 떠날 때에 임하여 상서하기를 주역에 이르기를 왕공이 험한 것을 설치하여 그 나라를 지킨다 하였고 춘추 전에 이르기를 거승이 악하여 12일도 못되는 사이에 초나라가 삼도를 이겼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나라를 지킴에 있어 성곽이 없을 수 없고 또한 낮거나 부실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남쪽으로는 섬 오랑캐에 이웃하고 북쪽으로는 말갈에 접하여 배와 등으로 적을 맞으니 강포한 것을 막고 백성을 보존하는 곳을 급급하게 배치하여 업무의 경계를 예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열성께서 서로 계승하시어 요회처에 혹은 장성을 쌓고 혹은 업성을 쌓아 방비하였으니 나라를 지키는 원대한 염려가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은 낮고 부실하여 적을 막을 수 없고 업성은 좁고 작아서 민중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 도리어 고려 때에 폐지하여 버린 성곽만도 못합니다. 그것을 말하면 한심합니다. 더구나 남방은 태평한 지 실이 오래되어 산꼭대기 물가에 백성의 집이 두루 퍼져 있으니 졸지에 외변이 있으면 비록 성부에 들어가고자 하여도 성에 수용하지 못합니다. 백성이 어디를 믿고 적의 칼날을 피하겠습니까? 시경에 이르기를 쑥쑥한 사의 역사를 소백이 경영했다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백성을 역사시키는 큰일에는 반드시 대신으로 하여금 임하게 하였으니 세종조에 있어서도 만일 새 성을 쌓으면 반드시 대신을 보내어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건년 이래로 대신의 형체가 폐단에 있다 하여 무릇 성지의 역사를 오로지 관찰사에게 위임합니다. 그러면 관찰사는 다시 수령에게 위임하고 수령은 예사로 일로 보아 태만하게 마음을 가다듬지 않아 쌓으면 곧 무너지고 하여 한갓 고을 사람이 노고가 될 뿐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똑같이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조그만 폐단을 계산하지 말고 대신을 보내 역사를 감독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이 지난번에 주상의 명령을 받고 연회를 돌아다니며 살펴보았는데 그 방수하는 곳을 물려서 쌓아야 할 곳과 옮겨서 설치해야 할 곳을 그림으로써 그려 오렸습니다. 원컨대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시어 채택할 만한 것이라면 신이 미천하다 하여 폐하지 마소서. 1. 하동 현성은 지역이 높으나 협소하여 만일 뜻밖의 변이 있다면 허다한 거민이 들어가 지키기 어렵고 또 셈이 없는데 전면의 산 형세는 성터가 천연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터로 인하여 물려 쌓으면 성 안이 광활할 뿐만 아니라 셈이 그 가운데 있으므로 거의 만세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1. 남해현은 바다 가운데 절도인데 성이 대단히 협소하고 또 셈이 없으니 원컨대 몇 해를 기다려서 냇물을 걸쳐 널찍하게 물려 쌓았소서. 1. 전야현은 바닷가에 성을 쌓았는데 성이 또한 협소하여 겨우 관사와 창고를 용납할 만하고 땅도 비습하여 관리와 백성이 괴롭게 여깁니다. 청컨대 내지 2, 3리 되는 곳에 옮겨서 수호하기를 편하게 하소서. 1. 앙골포는 서쪽으로 제포까지 수로가 7, 8리이고 북쪽으로 웅천까지 수로로 5리이고 육로로 20리이며 동쪽으로 금당고지 진까지 20리이네. 방어상 기묘한 것은 아니고 고성의 소비포가 실로 적이 진입하는 길에 당하고 있으니 청컨대 진을 소비포에 옮겨 사량과 성세를 서로 의지하여 뜻밖의 변을 막게 하소서. 1. 적신 이명효의 처 종금은 예속되어 해남의 관비가 되었는데 용모가 단정하고 나이가 그렇게 늘지 않았으며 여공에도 능하여 이 때문에 데려다가 처첩으로 삼으려는 자가 많으나 굳이 거절하고 따르지 않아서 이제 18년이나 되었으니 강포한 자에게 더럽혀지지 않았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그 절의에 반복합니다. 신의 뜻에는 적신이라는 이유로 그 절을 폐할 수는 없다고 여겨지니 원컨대 포장을 더 하소서 하니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장창손은 의논하기를 업성을 물려 쌓는 것과 앙골포를 옮겨 배치하는 일은 대신을 보내어 다시 편하고 편하지 않은 것을 살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고 남의 관비 종금을 포장하는 일은 매우 마땅합니다 하였고 한 명의 심회는 의논하기를 대신을 보내어 친히 가부를 살펴서 아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지금 조숙기의 상서를 보니 말한 바가 마땅한 듯하나 한 사람의 소견을 가지고 갑자기 예전 것을 변경할 수는 없으니 해조로 하여금 편한지의 여부를 의논하여 아랜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 종금의 일은 저리가 가상하니 마땅히 포장을 더 하여야 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성을 쌓는 일은 조정에서 바야흐로 애쓰고 있으니 어찌 다른 사람의 말을 기다리겠습니까? 다만 마땅히 그 해의 풍흉을 보고 또 완급을 살펴서 할 뿐입니다. 남의 관비는 만일 과연 절조가 있으면 그는 반드시 공론이 있을 것이니 한 사람의 소견을 가지고 갑자기 포장을 다할 수 없습니다 하였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성을 물려 쌓는 것과 안골포를 옮겨 배치하는 등의 일은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병사 수사와 함께 상의하여 아르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종금은 역적 이 씨의 누이 동생이고 이 명효의 처이니 목숨을 보존한 것으로 조카 그 나머지는 취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신이 그도 여러 고을의 성곽을 보건대 모두 협작하여 겨우 관사를 용납할 정도이니 만일 사변이 있으면 첩입할 도리가 없습니다. 국가가 한가한때를 당하여 미리 조처를 해서 뜻밖의 변에 대비해야 합니다. 청가대 동북 양기의 성 쌓는 예에 의하여 따로 대신에게 위임해서 그 해의 풍흉을 보아 넓히는 것은 넓히고 높일 것은 높이어 점차적으로 하게 하소서 하였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조숙기가 성을 쌓고 험한 것을 설치한다는 의견은 매우 근거가 있습니다. 청컨대 중신을 보내어 다시 살피고 풍년을 기다려 점차적으로 쌓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금의 전리는 가상하나 다시 관찰사로 하여금 자세히 물어서 아뢰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성을 쌓는 일은 마땅히 풍년을 기다려서 대신을 보내어 살펴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무의 경계는 시경, 빈풍, 7월, 취효편의 의무는 오랫동안 음산하게 내리는 비를 말한다. 내리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벗겨다가 출입문을 단단히 메워둔 백성들이 감히 나를 업신여기려 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즉 잎으로 닥칠 환란을 미리 대비하여 국가를 잘 다스린다면 누구도 감히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쑥쑥은 엄정한 모양을 말한다. 선조실록 187권 성조 17년 1월 16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좌의 추장 토로의 사송인 동나 친가 등 5인이 하직하니 따로 동나 친가 대장가 등에게 각각 필단 겹답포 1령, 대흥 필단 요선 유철렉 1령, 대홍 다회 도환 제난구 1료, 도자 1사를 내려주고 이목장합 등 3인에게 각각 필단 유철렉 1령, 번홍, 다회, 도환, 친항구, 인료, 도자 1사를 내려주고 토로의 처소에는 필단, 유철릭 1령, 염색, 면주, 표리 2습을 사송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조 17년 1월 1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7권 성조 17년 1월 1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7권 성조 17년 1월 1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성포 구사도 주 축구 수 의영 살주 이집원 우진 우주 태수 등희구 일기주 대관 목산 심난 원정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어 도의를 바치고 외호군 시라 쇠문 등 3인이 내조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17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17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공기시정 안호가 사건으로 의금부에 갇혔는데 의금부에서 안호의 병을 앓고 보방을 청하였다. 전교하기를 조사가 갇히면 반드시 병을 칭탕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조사가 평상시에 몸을 조습하다가 옥에 갇히기만 하면 문득 병이 나게 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조사는 마땅히 두터운 예로 대접하여야 한다. 아랜대로 보방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조 17년 1월 17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이조 참판 김종직에게 금대를 주고 인하여 전교하기라. 경이 근시가 된 지 오래이니 내가 경의 마음을 안다. 경은 장차 국가의 큰 책임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종직이 이조 참판으로 경연 동지사를 겸대하여 경연에 모시었다. 경연에 시종할 때 을에 낭원이 진강하고 당상은 입시할 뿐인데 매양 윤번이 김종직에게 이르면 특별히 진강을 명하여 썼다. 이때 이르러 특별히 금대를 내려주니 그때 사람들이 영광으로 여겼다 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17일 갑자 7번째 기사. 회령부사 이소가 장차 임소로 가면서 서계하기를. 1. 본부 경내에 경작할 만한 땅이 많으니 청컨대 농부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따로 권관을 정하여 방어하게 하여 일이 없으면 덜에 흩어져 경작하고 일이 있으면 힘을 합해 서로 구제하게 하소서. 1. 행상이 기교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여러 진에 출입하면서 어리석은 백성을 유혹하면 백성이 원대한 생각이 없이 문득 자산을 기울여서 사기도 하며 혹은 몰래 야인과 서로 매매하여 불측한 틈을 만드니 창건대 일체 검하게 하소서. 1. 여러 진의 공간을 변장으로 하여금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게 허락하면 우전에서 지공하는 배단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1. 육진의 판관을 문신으로 자정할 것을 명하시었는데 전도에서 주의하여 첨가하지 않으니 창건대 본부 판관은 문신으로 자정하게 하소서 했는데 명하여 해사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우전은 역참을 말한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17일 갑자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18일 을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구승지 박승줄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한산의 죄수인 사비 의비가 죽은 남편 명천과 공모하여 그 주인 정계를 죽인 죄는 유리 능지처사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은 이거가 아뢰기를 충청도 수군 절도사 김세적이 민효은의 첩의 딸에게 장가들어 면천에 두고 또 공주 양가의 딸에게 장가들어 첩을 삼았는데 두 집에 왕래하는 사이에 반드시 배단되는 일이 있을 것이니 장가대 공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조와 우에게 물었다. 우이정 이극배가 말하기를 과연 이 말과 같다면 그럽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마도 김세적이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였다. 이그가 말하기를 단연코 의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문할 만하다 하였다. 대사원 이경동이 아뢰기를 청컨대 조관을 보내어 공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도의 수령으로 하여금 주문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세정은 한미한 데서 일어나 활 쏘고 말 타는 것이 당시 무리의 어뜸이 되었다. 임금이 그 재주를 사랑하여 좋은 벼슬을 고루 거치게 해서 중대한 임무를 맡겼지만 반줄의 글도 읽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도리에 어그러지는 것이 많았으며 자못 교만하고 자부하는 기색이 있었다. 일찍이 승지가 되어 해관과 중국 물건의 값을 양정하고 나서 종일로 중국 물건을 싸 소매 속에 넣고 가니 사람들이 더럽게 여겨 냉소하였다. 임금은 김세적이 그를 아는가를 시험하고자 하여 아는 식구를 써서 올리게 하였더니 김세적이 녹양심원 적 무인이란 식구를 썼는데 녹을 잘못 쓰고 적도 잘못 썼다 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18일 을축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18일 을축 세번째 기사. 행상옥은 이봉이와 쌀이기를 신이 재령 행향사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줄인 백성이 아이를 끌고 늙은이를 부축하여 여인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보고 물어보니 모두 하삼도의 줄인 백성들이 황해도 평안도로 유리하여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너희에게 전지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황해도 평안도에 살게 하여 존율하고 무모하면 너희들이 즐겁게 살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참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의 뜻에는 국가에서 두 도가 허수한 것을 염려하여 이미 다른 도의 백성을 옮겨서 채우게 하였는데 지금 백성 가운데 유리하여 들어오는 자를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자세히 찾아내게 하여 의지할 만한 족속이 있는 자는 그 족속에게 주고 족속이 없는 자는 경내의 부실한 호에 나누어 주어 진율하여 각각 그 처소를 얻게 하면 두 도가 또한 번성하여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아니 승대원의 전교하기를 이봉이 아래 말을 황해도 평안도의 관찰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재릉은 태조비 신의 왕후의 능이다. 생조실록 187권 성조 17년 1월 18일 을축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7권 성조 17년 1월 18일 을축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1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1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자칫 통감을 강하다가 임금이 비록 겉으로는 구사량을 높이고 사랑하나 속으로는 실상 끓이고 싫어하자 구사량이 잘못 깨닫고서 드디어 늙고 병들었다는 것으로 산지를 구하였다는 곳에 이르러 지사 이파가 말하기를 구사량이 치사하고 돌아갈 때 그 무리들이 사사집에서 전송하니 구사량이 권총을 붙이는 술책을 고하기를 천자는 한가롭게 할 것이 아니고 마땅히 사치한 것으로 그 이목을 즐겁게 하여야 하며 부디 그를 읽고 선비를 친하고 가까이 하지 말게 하여야 합니다. 저쪽이 전대의 형망을 보고서 마음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할 줄 알면 우리 무리가 소원과 배척을 당한다 하였습니다. 소인이 인주를 거르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이것은 후세의 인주가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영사 한 명이가 말하기를 이 승복의 아비 이 세문의 일은 신이 갖추어합니다. 이 용이 일찍이 비밀리 이 징옥에게 서신을 보내어 병기를 예비할 것을 청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자 박고문을 절도사로 삼아 이 징옥을 대신하게 하니 이 징옥이 드디어 반역하여 박고문을 죽이고 대금 황제라 자칭하고 종성교수 이 선문을 거짓 임명하여 승지로 삼았는데 이 세문은 이 징옥의 도진무가 되었다가 이 징옥이 반역할 때 이미 취임되어 조정에 돌아왔으니 이 징옥의 승지가 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조정의 의논에 이 세문이 올해 이 징옥의 막객이 되었다여 죄를 정해서 안치한 것입니다. 만일 이 징옥과 공모하였다면 제가 어찌 여기에만 그쳤겠습니까 하니 정은 신근히 아뢰기를 이 세문이 오랫동안 이 징옥의 휘하가 되었고 또 그 자손이 오래 금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본원에서 이 승복을 농박하여 정언을 체임하게 한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19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월적합 도만호 야랑 합 등 6인이 와서 토의를 바치었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2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서회로 축전주 냉천진 위 등원정성 비전주 상승포 주화지 원자랑 대마주 좌수나 대관 석견수 종국길이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치었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2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은교 이창신 교리 조지스가 명을 받고 여주 파주에 가서 수령의 불법한 것을 기우적하고 와서 아뢰었는데 뽕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군계가 잘 단련되지 못한 것 등의 일이었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여주 목사 이수치, 판관 오치인, 파주 목사 이윤이 민간에 심은 뽕나무의 수가 관찰사 7사 개본의 수와 같지 않고 군기가 또한 잘 단련되지 못하였으니 사무에 내려 주문하라. 또 수령의 허위가 감사가 마땅히 규획하여야 할 것인데 7사 개본의 거짓으로 그 본수를 전가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하다. 감사도 공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2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문신의 재수를 시험하는 것은 그 재주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갓 사장만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경사를 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고 이어 윤필상 이국배 노사신 윤호 이극정 이파 정괄 정난종 성준 김승경 성현 김종직 노자형 유윤겸을 명하여 시관으로 삼아 문신에게 글을 강하게 하였는데 해민서 교수 황정이 가장 우수함으로 말 한 피를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2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성전에 진언하는 물건으로 도환, 등계, 가치, 황금으로 꾸미는 것은 이미 감하기로 의논하였다. 그러나 일찍이 이것으로 진언하는 것은 갑자기 감할 수 없으니 대간 수량으로 봉하여 올리고자 한다. 오늘 강사한 시관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윤필상, 이극배, 윤호, 이극정, 정괄, 정난종, 성준, 김승경, 성현, 김종직, 노자영, 유윤겸, 이세훈은 의논하기를 황금이 본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은 중국에서 아는 바입니다.
천년에 성델사가 갈 때에도 도환의 종류는 이미 봉하여 바치지 않았습니다. 한찬이 가지고 온 단자는 성지가 아니고 곡청이 정둥이 살았을 때 진원하던 물건 이름을 전해 듣고서 본받은 것이니 반드시 그대로 따를 것이 없습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황금이 비록 본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금으로 꾸민 도환의 물건은 일찍이 이미 진원하였은데 지금 온 물목이 비록 성지는 아니더라도 곡청이 황제의 명령을 빌어서 진원하게 한 것이니 다 감할 수는 없습니다. 참건대 수를 감하여 바치게 하소서. 또 곡청에게 검으로는 계속하기 어려운 뜻을 말하게 하소서니 노사신의 의논을 따랐다. 성주시록 187권 성조 17년 1월 2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란 은방의 송골매가 날라 도망했으니 경기 영안도 강원도 경상도에 하사하여 두루 잡아 보내게 하라. 만일 잡는 자가 있으면 내가 장차 논상하겠다 하였다. 승정원의 사례기를 경상도는 흉년이 들어 이제 바야흐로 진율하는 중인데 매를 잡으면 상을 논하는 명령이 있으며 보고 듣는데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흉년에 희롱하고 구경하는 물건을 새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매가 조련하여 기른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여러 도의 신령한 고을에는 유시를 내리지 말라 하였다. 성조시록 187권 성조 17년 1월 2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좌우승지 윤은노가 의금부로부터 돌아와서 아뢰기를 덕성군의 저 구시의 초사에 이르기를 성이 달한 삼촌질 이인언이 일찍이 내 집에 우거하면서 옆방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새벽에 지난 뒤에 시비가 밖에 나간 틈을 타서 갑자기 들어와 간음하고자 하기에 내가 거절하기를 너가 성명하고자 하면서 어찌 큰 죄를 범하려 하느냐 하니 이인이 옷으로 내 얼굴을 가리고 드디어 간음하였습니다. 그 뒤로 매양 은밀한 곳에서 서로 간음하였으므로 인하여 아이를 배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인언은 처음에는 숨기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런 일이 없었고 다만 구시의 삼촌질 안개로가 항상 구시 집에 출입하였는데 지난 갑진년에 10월에 나는 안개로가 구시의 손을 잡고 희롱하는 것을 보았으니 저 사람이 실로 구시를 간음한 자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형부를 하자 문초하니 그제서야 공초하기를 내가 일찍이 허벅지에 종기가 나서 누웠는데 구시가 와서 아픈 곳을 묻고 이날 종기를 문지르면서 엄욕의 빛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또 와서 종기를 만지다가 드디어 엄근에 미치기에 내가 발로 찼습니다. 그 뒤 내 병이 나은 어느 날 어두운 밤중에 구시가 나를 불러 밀과를 주어 먹게 하고 인하여 침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어우동이 되어 죽더라도 정욕을 참을 수 없다고 하므로 드디어 간음하였고 그 뒤에는 매양 틈을 타서 간음하였습니다. 하루는 구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오랫동안 월경이 없으니 아마도 임신이 된 것 같다 하므로 내가 그 말을 듣고 곧 고향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안개로가 구시를 희롱하였다고 말한 것은 내 죄를 면하라 하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였습니다. 성조시록 187권 성조 17년 1월 20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우이 추장 보화토의 사송인 왕사리 등 5인인 하직하니 왕사리에게 따로 안구마한 필딱 겹타보 일령 필단 유철릭 일령 대홍 다회 도한 제난구 일료 도자 일사를 내려주고 주장가 등 4인에게 각각 필단 유철릭 일령 보농 다회 도한 제난구 일료 도자 일사를 내려주고 보화도의 처수에는 필단 유철릭 일령 염색 면주 표리 2습을 사송하였다. 성조시록 187권 성조 17년 1월 23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절사 손순효가 치게 하기를 전에 본도가 실롱하였으므로 명하여 삭선을 감하시었는데 본도가 비록 흉년이 들었으나 연하의 백성으로 해산물에 의하여 사는 자들은 줄이고 공공함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해산물은 채취하기가 매우 쉬워 다른 노루나 사슴에 비교할 것이 아니니 청근대 전과 같이 봉하여 올리게 하소서 하니 그 말미에 어서로 이르기를 신하가 임금을 받드는 듯이 비록 중하나 임금이 백성을 걱정하는 정이 어찌 가볍겠는가 바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삭선은 매월 초 하루날에 각도에서 나는 물건으로 임금에게 차려 올리는 음식상을 말한다. 성조실록 187권 성조 17년 1월 23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세자 이융의 나이가 이미 11세이니 마땅히 납빈을 행해야 하겠다. 서울과 외방의 처녀로서 나이 8세로부터 15세에 이르는 자 모두 혼인을 금하라 하였다. 이제 결혼시키는구나.